첫 번째 주제, 대통령실 왜 그래 수상한 언론관으로 잡아봤습니다. 순방 직전에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됐던 게 MBC 취재진에 대한 이제 전용기 탑승 불허 공지였는데요. 이제 탑승기를 타고 가지 못한 기자들도 아까 앞서 고재규 기자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탑승기를 타고 간 기자들도 취재를 할 수 없는 건 좀 마찬가지였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일정도 아까 이제 받아봤더니 사실상 거의 전속 취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풀단 기자 자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대표 기자 자체도 들어갈 수 없는 이제 취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취재 제한을 전체 언론사에 좀 하고 계시는지 저는 좀 납득이 좀 가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다 또 이제 뭐 질의응답 같은 것도 생략하고 이렇게 됐는데 좀 이런 취재 제한의 이유에 대한 뭐 여러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도 이번에 다루는 내용들이 좀 특히 국가 안보 북핵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좀 대외비로 유지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또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 지난번 순방 때 있었던 그런 트러블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마도 정무적인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지금 계속해서 남고 있다는 점, 그것이 극복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안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들을 좀 다루자면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사안들도 있고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뭐 미얀마 문제들도 있고 북핵 문제도 있고 이런 첨예한 사안들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또 어떻게 비춰질까도 동시에 정부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난 비서고 논란 같은 어떤 돌발 상태를 막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되게 또 우세하더라고요. 저는 해석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욕설 논란이 결국에는 풀 취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 있던 카메라가 그것을 포착해서 이제 전 언론사에 공유가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통제가 안 되니까 언론을 통제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전속 취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어떻게 보면 기사를 쓸 수 있는 재료 자체를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진, 대통령실이 봤을 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받을 여지가 있는 사진이다. 또는 정부에 부담이 될 만한 보도가 될 수 있는 사진이다. 뭐 예를 들면 정상회담장에서 만났는데 누구랑 인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저쪽은 뭐 본체만치 하더라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단 비언어적인, 그렇죠. 비언어적인 요소부터 아니면 대통령이 뭐 누구 참모한테 뭘 시키거나 잠깐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포착이 만약에 된다면 행사 시작 전에 그 과정에서 또 발언을 얼마나 이제 클로즈업해서 우리가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석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언론을 통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것은 이것이 정말 그 회의 전체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한다는 건 의례 정당 취재도 그렇듯이 모두 발언 정도가 공개되는 거에 있어서 이게 현장에 오는 것이고, 분위기라든지 표정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 요소들을 담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를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몇 천만 원 들여서 갔는데 못하고 해외 언론들이 하는 걸 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이 사진 써, 이 영상 써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서 주어진 재료로만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용기 안에서도 특정 기자에게만 두 채널 A와 이제 CBS 두 기자를 불러서 뭐 평소 인연이 있어서 이동 중에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취재와 무관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전용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취재의 일환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그 CBS 기자의 남편분이 지금 법무부에 있는 검사로 또 알려지기도 했었고, 채널A 기자는 이제 대통령 시절부터 좀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조선일보가 오늘 또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조선일보가 있어서는 거기 못 들어가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모진들께서 미리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회담을 출발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저는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불거졌다면 더욱 그 내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잡음이 없도록 좀 관리를 조금 하셨어야 하는데, 물론 그냥 사담을 나누셨다거나 공식적인 이런 정보 교환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탑승해 있는
다른 언론사들이나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모분들께서 케어를 잘 하셨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게 이 현상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리스크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 기자 둘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앞에다 데려다 놓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전용기를 통해서 이동하던 그 시간 중간에 아마 참모들한테 직접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언론을 관리하는 그 대통령실의 그 특정 부서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불만이 제기될 사항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바보도 아니고 지금 예. 약간 좀 부글부글 그런데 할 텐데. 이제 대통령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누구 참모한테 그 누구 있잖아 누구 좀 와보라고 해봐 이렇게 하면은 어떡합니까? 아유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못하지.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한 거고 일단 예스맨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방지가 안 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윤석열 본인의 리스크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현장 통제가 이루어진 것도 취재 통제가 이루어진 것도 저는 이런 맥락이었다고 봅니다. 네, 뭐 대통령 관련 일정은 이제 전속 취재가 주가 되고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이제 비공개 일정에 관해서도 계속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배우자의 어떤 공식 행사는 모두 불참했고 이제 모든 일정은 또 비공개로 진행한 후에 사후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김건희 여사 일정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표님? 저는 근데 뭐 지금 이번에 공식 일정 안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비판하는 거는 좀 저는 과한 것 같다. 비난을 위한 비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고요. 뭐 사진 관련해서 과도한 네거티브나 마타도화하는 것도 저는 그것이 올바른 정치 행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빈곤 포르노라고 사실 비판하셨던. 이태원 관련도 있고 만약에 단체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영부인께서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셨다고 해도 또 한 번 지탄을 받을 요소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 이태원 여사에 대해서 참사였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를 워낙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혐오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사이버불링이나 뭐 테러 수준으로 이렇게 대상이 된 상태인데 지금 특히 민주당 측 인사들이 팔짱을 낀 것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거를 입에 올리기 힘든 저급한 발언들을 하는데요. 그 자리는 사교적인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가는 자리였고 서로 사교적인 자리에서 팔짱을 끼는 것 김정숙 여사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 있고요. 역대 영부인들 찾아보시고 해외 사례들 찾아보십시오. 다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인 상황까지도 혐오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것이 저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저는 장경태 의원의 위선을 스스로 지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요. 그전에 이제 어린 아동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없었던 환우를 만나려고 갔던 것이지 그곳이 빈곤한 곳이라고 일부러 가서 노출시키려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해당 심장병 환우는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의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장병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의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생명을 결국에는 살릴 수 있는 도움을 줬던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싫다고 해도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 것까지 억지를 부리면서 어떻게든 네거티브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제 한국에 온 이제 외국의 정상 영부인이 한국이 준비한 어떤 공식 행사에 좀 참석하지 않고 뭐 쪽방촌이나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외교 결례가 아닐까? 뭐 외교 결례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결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것도 뭐 다른 시각에서는 어쨌든 11명의 영부인 중에 뭐 5명 정도는 또 개인 일정을 수행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마냥 결례로 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팔짱 이런 거나 뭐 누구 코스프레를 했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논란이야말로 좀 굉장히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논란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서 피곤했습니다. 말을 더 얹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정말 피곤했습니다. 네, 정말 사실 좀 지엽적인 논쟁이라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여성 혐오적인 논쟁이죠. 네네, 지금 너무- 대변인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그 여성 네. 혐오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 주호영 의원도 지적을 하셨었고요.
근데 그리고 근데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 성함은 모르겠는데 윤상현 의원님이에요. 뭐 이렇게 아름다운 네. 영부인 본 적 있냐? 저는 이런 것도 네, 그런 말씀 하신다고 해서 뭐 여사께서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그리고 근데 너무 이거는 소개할게요. 역대 영부인 중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왜 개인의 감상을 막 거기다가 어. 얘기를 하시냐고요. 좀 더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지점은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적 보좌 체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 그쵸.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논란부터 큰 논란까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2부속실의 신설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설을 안 했고 관저팀이 사실상 하고 있죠. 대통령실에 따르면 뭐 1부속실의 인원을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고 뭐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1부속실의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부인 역시도 보좌하고 챙겨야 되는 일정이 분명 있을 텐데 이번 순방에서도 사실 현장 취재가 안 되는 일정이고 비공개 일정으로 수행을 하면서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렇다면 이 일정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누가 함께 만든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팔짱을 꼈냐 누구랑 닮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이 외교에서 외교적 행위에서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고 있느냐 영부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순방 때도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잡음이 결국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지인을 민간인의 신분으로 이제 이엄모 비서관의 아내 전용기에 태운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일정에 관여한 거 아니냐. 근데 또 뭐 일정에 관여한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었기 이제 때문에 활동의 투명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2부속실이 없는 한은 좀 계속해서 좀 나올 그러니까 이게 논란일 것 뭔가 같다는 생각이 김건희 들어요. 여사의 이번 일정이 선행이었냐 아니냐 이 프레임으로 가면 저는 논쟁이 되게 단순해진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결국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일정이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기획했고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좀 순방 성과를 김건희 여사가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검색량 비교한 그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보다 김건희 여사의 검색량이 훨씬 더 높은 주목을 받았던 걸로 좀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것이 사이버 불링과 혐오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선거 기간에도 굉장히 정말 인신공격, 인격살인 수준의 인신공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논란이 되셨던 분인데 그때는 외모를 가지고 심각하게 품평을 하시고 비하를 하셨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태원 희생자들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사진까지 공유를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동의 구하지 않으셨겠죠. 그런 식으로 혐오 정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건전한 논의를 막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그 워딩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빈곤 포르노는 사전에 나오는 말이라서 상관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한 태도들 정치권에서 책임 있게 발언을 해야 하실 분들이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고 혐오 정서만을 조장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하는 행위가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뭐 이제 검색량이 많았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겁니다.